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수사 특강 제 14주차의 2차 시 필리핀의 세계유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리핀의 세계유산 중에서 6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봤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시간에는 5곳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필리핀의 코르디에라 산맥의 계단식론, 이게 이제 이푸가오 지역이라 그랬죠. 이푸가오의 라이스테라스라고 하는 데가 그 후드후드 노래가 농요가 이제 농요죠. 그 농사 지으면서 부르는 농요가 이제 그 등재가 돼 있어서 무형유산하고 같이 이제 이프가오의 라이스테라스를 잠깐 보셔서 요거는 이제 요번 시간에 안 하고요.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 거는 연도에 따라서는 93년에 바로크 양식의 교회가 제일 먼저 됐고 그다음에 투바타하의 이제 암초라고 하는데 산호초 군락이거든요. 근데 거기 93년에 등재가 됐고 2009년에 확대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단식 논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비건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그 위쪽에 그 루손섬의 위쪽에 있어요. 지금 보시는 문화유산은 사실 대부분 다 루손섬 중심으로 그 루손섬 중심으로 이제 등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에르토 프린세사 그 지하수강 같은 경우에는 99년에 이제 등재가 됐고요. 여기 이제 팔라완 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다나오 섬의 마지막 이 동쪽 끝이 되는데 동남쪽 끝에 있는 하미기탄 산맥에 이제 야생동물 보호지가 2014년에 가장 최근에 이제 등재가 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문화유산이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될 때 요 세 곳은 전부 자연유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바로크 양식의 교회는 4곳이 등재가 돼서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4개가 따로따로 섬마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그 표시가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 먼저 보실 거는 이쪽 투아바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라완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지 갈 수 있는 이 투바타하 그 암초 군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죠. 국립해상공원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섬 두 개가 섬 세 개죠. 섬 세 개가 중심이 핵심 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육지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그 지하에 있는 산호초 이렇게 지하라기보다는 바닷속에 있는 산호초와 그 해양 생물이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산호초 군락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곳인데요. 여기 이제 있는 산호초는 전 세계의 산호초의 약 그 반 정도의 종이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산호초와 산호초 군락에 사는 어류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바다거북과 같은 멸종위 동물들과 같은 해양 생물들의 완전 그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것들은 다이브 할 수 있게 공지가 된 데라서 그 팔라완 섬에서 이제 와서 이쪽 지역에서 이제 그 다이빙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죠. 여하튼 자연유산이 정말 중요한 자연유산이고요.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또 많은 자연과 생명들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투바타의 암초는 지금 보시면 섬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인데 이렇게 백사장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섬은 아까 지도에서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요 큰 섬에서 작은 섬 바라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산호초 군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바다 밑으로. 그래서 이 군락 안에 있는 이 산호초 열대의 산호초 군락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래사장에서 살고 있는 이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그 생물 보존토로서 중요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투바타하 지역이고요. 두 번째 보시는 푸에르토 프린체사 또는 프린세사라고 하는 그 자연유산은 그 팔로안 섬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바다 섬에서 이제 그 지하로 그 강이 이제 나 있는데 역시 이거는 동남아의 여러 지역에 그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지역들하고 마찬가지로 이 석회암 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회암 동굴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베트남에서도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몇 군데에서 이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석회암 동굴군 중에 하나가 이 그 팔로안 섬에 인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동굴이거든요. 그 지하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하강으로 인제 석회암 동굴을 따라서 들어가고 있는데, 역시 그 석회암 지질대를 따라서 나오는 그 각종 그 중요한 생물들이 여기 서식을 하고 있고요. 동굴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갈 만큼 이제 큰 강이라고 인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하고 그다음에 인제 동물들, 특히 인제 바위 동굴에서 사는 각종 동물들, 희귀종 동물들이 많이 사는 서식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바깥쪽에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그 석회암으로 된 산들이 있어서, 이건 말레이시아의 그 보르네오 지역에 있었던 그 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정건이 보이는데, 바로 그 위쪽에 있으면서 지질대가 연결이 돼서 같은 양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들어가면은 이제 내부에 커다란 지하 강이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박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사는 중요한 그 자연 보호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역시 팔라완 지역이 되겠고요. 네. 예, 가장 최근에 인제 등재가 된 그 하미기탄 산맥의 야생동물 보호지역이라고 하는 이 세계 자연유산은 그 민다나오 섬 동남쪽에 있었다 그랬죠. 여기 이제 제일 높은 하미기탄산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해발 1637m고요. 보통 이제 해발 75m부터 시작을 해서 1637m까지 아주 고산을 형성을 하면서, 이 고산 지역에 그 상당히 많은 그 독특한 그 동식물이 살고 있는데, 특히 동물 같은 경우에 1380종여 정도가 살아서 그 정말 다양한 식생이 이제 그 확인이 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보고 있는 그 필리핀 이글이라고 알려진, 그 필리핀에만 이제 산다고 알려진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가 머리가 이렇게 쫙 뻗치고 날개도 쫙 펼치면요, 진짜 멋있던데 그 사진이 별로 없어서 여하튼 희귀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필리핀 독수리나 아니면 화관 앵무새 같은 그 독특한 그 조류들이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민다나오 산의 남부 지역에 이제 있는 그 산과 야생동물 그 서식지가 현재 세계 자연유산으로 가장 최근에 등재된 2014년에 등재된 그 유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세 곳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 코르디에라 산맥의 계단식 노는 지난 시간에 한번 봤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산 같은 경우에, 그 계단식 산 같은 경우에는 루손섬의 중부 지역에 있는 그 코르디에라 산맥을 깎아서 만든 계단식 논이고요. 약 2000년 정도 이상 유지가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에서 그 지정을 한 그 지역은 4개 지역이 일단 바나우에 마요야오, 그다음에 키안간, 홍두안 해가지고 4지역이 일단 그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지금은 이제 여기 일대의 이 푸가오족의 문화들에 대해서 이제 뭐 무형유산도 같이 등재를 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는 한데요. 여하튼 그 미얀마 아니라 이 필리핀 안에서도 그 코르디에라 이프가오 지역에 있는 논이라든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미기탄 산이라든지 이렇게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바는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또 조사가 되고 하면서, 필리핀은 이제 산이 높은 데서는 고산족이 살고요. 바다에서는 이렇게 해양족들이 살고, 그래서 섬마다 지역마다 한 섬 안에서도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세계 자연유산과 그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계단식 논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의 이제 전통 문화 유산에 가까운 데 비해서 그 인제부터 보실 두 군데의 유적,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두 개는 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유산입니다. 하나는 비건이라고 하는 역사 도시를 보실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크 시대의 교회들을 이제 볼 예정인데, 다 스페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필리핀 문화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가 바로 비건이라고 하는 비건 역사 도시로 등재된 비건 시내의 모습을 이제 보시고 있는데요. 비건은 1572년 후안데 살세도라고 하는 사람이, 살세도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 후안데 살세도라는 사람이 이제 일로코스가 이 루손섬의 북부 지역인데, 그 지역의 부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도시의 구조에 여기 보시면은 살세도 광장이 있습니다. 이 살세도 광장과 그 앞에 있는 비건 카티드랄 해가지고 비건 대성당이 있는데요. 이 비건 대성당하고 여기 이제 살세도 광장이 일단 중심지가 되면서 그 일대 역시도 불고스 광장도 있고요. 여기 쭉 가면서 이제 중요한 지역들, 상가를 비롯한 중요한 지역들이 이제 스페인식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메스티조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곰바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제 두 개 연달아서 흐르고 있는데요. 지도는 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이따가 전체 지도를, 필리핀 전체 지도에서 보면 방향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지도는 1999년에 비건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때 이제 유적 보호구역을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핵심 구역하고 완충 지역 뭐 이런 걸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여기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성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살세도 광장이 있어서 요 일대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지금 핵심 지역, 그 다음에 완충 지역으로 이제 등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메스티조 강이 흐르고 있는 강이 이렇게 따라서 흐르고 있는데, 지난번에 왜 말라카도 보고 있으면은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강하고 해안가 만나는 데에다가 이렇게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이 스페인 도시들도 이런 식으로 강이 만나는 연안에다가 이제 도시가 건설이 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마닐라가 개척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로코스 지역으로 이제 와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으로 마닐라 다음으로 이제 개척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역사 도시로서의 스페인 식민지 시기의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 있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한 세계유산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지금 보시면 비가는 섬처럼 되어 있는 곳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길들이 연결이 되고 여기 이제 모래사장이 많이 쌓이면서 완전히 도시라고 완전히 섬이라고도 할 수 없는 독특한 지역이긴 한데요. 메스티조, 이쪽에 밑으로 흐르는 강이 메스티조 강, 그 다음에 이제 위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코반테스 강, 이렇게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요 지역에 아까 도성을 지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16세기에 이 스페인 도시를 격자형으로 지었던 것은 당시 스페인 제국이 이제 펼쳤던 도시 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르네상스 그리드식의 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스페인식으로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오가던, 그러면 일찍부터 정착을 했던 중국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의 원래 특징들, 필리핀의 현지적 특징들이 이제 혼합이 돼서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스페인 제국 시기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경우에는 스페인 식민도시 중에서 가장 계획적으로 세워진 스페인 식민도시 중에서는 이제 아시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마닐라도 원래 식민도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의 경우에 훨씬 더 발전을 하면서 원래 모습이,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모습이 이렇게 잘 남아있지는 않아서요. 비건이 굉장히 독특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건에서 이제 비건의 경우에는 이미 15세기, 16세기부터 중국과 교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후반에 이제 중후반에 이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은 이제
멕시코와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쪽으로 가는 교역들도 이 지역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무역 도시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번성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중앙은 이 살세도가 와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살세도 광장이 플라자 살세도라고 살세도 광장이 일단 중심이 되고요. 그 살세도 광장의 끝에 이제 비건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비건 대성당은 성 바오로를 위해서 이제 바쳐진 곳이기 때문에 이제 성 바오로 대성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비건 대성당은 1790년에 현재 보고 있는 건물은 물론 이제 더 일찍 지어지긴 했지만 179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완성된 건물이 이제 현재 남아있는 건물이고요. 원래 이제 처음 이 비건이라 지금 부르는 이름이 비건이긴 하지만 처음에 1758년에는 이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비아 페르디난다라고 이제 불렀던 게 현재 이름 비건으로 이제 후대에 이제 바뀌게 됐고요. 이 비건 대성당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바로크 시대의 다른 성당들하고 이제 같은 양식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바로크 시대의 교회랑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비건과 같이 비건의 도시를 차지하는 성당으로서 이제 비건 안에 이제 따로 된 스페인 양식의 이제 성당 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필리핀 내에는 스페인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 건축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대부분 18, 19세기부터 이제 지어진 건물도 오래된 성당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다음에 보실 바로크 양식의 교회군으로 지정이 된 4곳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는 비건 대성당이 다른 성당들에 비해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나 아니면 양식적 특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비건 대성당의 이제 앞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종이 있는데 약간 기울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비건 대성당의 이제 내부는 지금 보는 것처럼 고딕식에 가까운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크 양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로크 양식 건축을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내부에는 이제 유럽에서부터 이제 전해졌거나 이제 현지에서 그린 것들이 있는 각종 성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지금도 뭐 워낙 가톨릭 교인들이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북부 지역 워낙 대부분 다 가톨릭 교인 아주 독실한 가톨릭 교인들이기 때문에 성당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건 시대의 이제 식민지 시대 건축 양식들을 보여주는 건물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스페인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도로 보시면 이제 유럽식으로 이제 돌을 깔아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양식들은 사실은 마카오 같은 데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 네, 지금까지 이제 비건을 이제 보셨고요. 비건은 이제 필리핀 안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 중에 하나로서 세계문화유산의 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리핀의 바로크 양식의 교회군 4곳의 성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바로크 양식 교회군이라고 등재가 된 1993년에 등재가 된 이 세계문화유산은 모두 4곳을 이제 각각의 섬에 있는 4곳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섬 자체는 여기 일로코스루, 일로코스 노트르, 그 다음에 마닐라까지 해서 여기는 다 루손섬이에요. 그래서 다른 섬에 있는 것은 미아가오 성당 하나, 일로 섬에 있는 미아가오 성당 하나만 다른 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루손섬의 중부 북부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이제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순서는 일단 등재됐을 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연대로 보면은 얘는 1607년에 완공이 된 성당이고요. 얘는 창건은 1567년에 창건이 됐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이제 좀 더 뒤에 또 완공이 되고요. 파와이 성당은 171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 성당은 미야가오 성당은 1731년에 이제 건립을 했는데 요 성당들의 문제는 뭐냐면 창건 연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의 연대는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전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거는 좀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성 어거스틴 성당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오랫동안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필리핀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석조 교회 건물로 유명합니다. 마닐라 중심부에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마닐라부터 시작을 해서 요 순서대로 이제 성당 하나씩 어떻게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잠깐씩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제 교회 구역을 이제 왜 여러분들 유네스코에서 항상 등재를 하면은 핵심 구역하고 완충 구역 뭐 이런 거를 지정한 데랬죠.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지정 구역입니다. 요거는 마닐라에 있는 성 어거스틴 성당인데 요것하고 같이 이 일대가 같이 이제 완충 지역으로 등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산타마리아 성당, 일로코스루에 있는 산타마리아 성당의 건물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근의 길을 따라서 요 구역이 이제 같이 지역으로 보존 지역으로 이제 등재가 됐고요. 여기는 피오아이의 성당, 그 다음에 여기는 미야가오의 성당이 이제 등재된 범위를 보셨습니다. 예, 교회 건물은 하나지만 경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할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일대에서 중요한 지역을 같이 이렇게 완충 지역으로 경관 유지 지역들을 갖다가 등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71년에 이제 세워졌다가 이제 다시 파괴가 돼서 1587년에 이제 재건을 했었던 마닐라의 성 어거스틴 성당은 이 모습은 이제 1607년에 완성이 된 것이었는데요. 지진에 의해서 이게 18세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부분이 19세기인가? 지진 난 연대가 1880년이네요. 1880년에 지진이 나가지고 원래 형태는 양쪽에 이제 벨타워가 있는 형태였는데 1880년에 지진으로 이쪽 부분이 다 무너져서 현재는 이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 형식의 건물로 이렇게 두 개의 벨타워가 있고 가운데 정문이 있고 그다음 길게 들어가는 성당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플랜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중에 앱스 나오고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교회 건물이 이제 수도원 건물이 쭉 이어지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다 뭘로 바뀌었냐 하면 박물관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좀 전에 1880년의 지진에 의해서 위에 있던 종탑이 없어졌죠. 그래서 현재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박물관이 이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물관하고 성당하고는 이제 좀 별개의 건물이죠, 지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두 개의 벨타워를 가진 구조의 십자형의 평면을 가진 거고, 그 다음에 안에는 이제 회랑이 있는 형태인데요. 이 위쪽에는 이제 거대한 도움이 마련이 돼 있고, 재단이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도 역시 마닐라의 성 어거스틴 성당인데요. 내부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의 도움이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아까 보셨던 재단 부분이고요. 돔이 있다고 하는 데가 이렇게 생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각으로 찍어서 이제 이렇게 보였고요. 여기의 경우에는 뭐 건축은 바로크 양식을 따라서 스페인의 바로크 양식을 따라서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내부의 장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장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물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갖고 있었던 모든 유물들은 다 옆에 있는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당에는 이제 마닐라를 건설을 했던 스페인 사람들의 이제 무덤들이 이제 같이 있고요. 이 교회에서 활동을 했었던 선교사들, 신부님들의 묘소도 역시 같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마닐라를 건설했다고 하는 로페스의 무덤이 이제 이 성당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보시고 있고요. 성당 옆에 이제 수도원이 이제 박물관으로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박물관에 성화를 비롯해서 소장품들을 이제 전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스페인으로부터 전해진 각종 성물들, 그 다음에 이제 성서들, 그 다음에 신부님들이 입으셨던, 역대 신부님들이 입으셨던
수도복들 또는 이렇게 교회 미사용 그 의례복들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보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성물들 역시 다 박물관에 지금은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라든지 그 갤리온 무역을 통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뭐 상하 부채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남미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런 양식의 장식품들, 자수들, 특히 이런 거는 왜 스페인의 메스티조 여인들이라고 하는, 필리핀의 그 메스티조 여인들이라고 하는 식민지 상류층의 여성들이 이제 많이 입었던 옷에 숄 두르고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남미 쪽에 수입되는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상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제 들어오는 예들이 많고요. 이 성상들은 유럽에서 들어오면서 동시에 남미나 남미를 거쳐 들어오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미의 가톨릭에서도 그다음에 필리핀의 가톨릭에서도 이런 성상들이 있으면 계속 옷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갈아입혀요. 그래서 지금도 옷을 만들어서 옷을 갈아입히는 의례들을 행하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그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닐라 지금 보신 것까지가 이제 그 성 어스틴 성당, 마닐라의 성 어스틴 성당이 이제 성당과 성당 박물관에 있는 각종 성물들을 이제 보셨고요. 이 마닐라에는 성 어스틴 성당 이외에도 여러 개의 유명한 성당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성모성당도 있고 뭐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마닐라의 성당들 중에서도 이제 석조로 이루어진 바로크식 교회 중에는 현재 가장 오래된고 이제 보존 상태 상당히 제일 좋고 중요한 성당이 지금 보신 그 성 어거스틴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루손섬의 이제 북부 일로코스 지역에 있는 성당 두 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고 있는 산타마리아 성당은 그 루손섬의 북부 지역에 있는 일로코스 수르 지역에 이제 있는 건물입니다. 그 성당입니다. 1567년에 처음 창건됐다고 확인하는데요. 이 이후에 여러 번 이제 재건이 되면서 현재 그 성당은 1765년부터 짓기 시작을 해서 그 1769년에 성보성당으로 봉헌이 됐고요. 그 옆에 있었던 이 종탑, 벨타워라고 하는 종탑은 1810년에 이제 완성이 돼서요. 건물 전체가 완성이 된 거, 벨타까지 해서 완성이 된 건 1810년입니다. 성당의 경우에는 아마 1769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으로 이제 그 완공기가 좀 늦어지긴 하는데요. 창건 자체는 1567년부터 돼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1769년에 성모성당으로 그 봉헌이 될 때 여기 이제 주보 성모님은 이제 그 무염시태 성모님이 이제 그 주보성녀를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 성상 자체가 여기도 보면 이제 조각을 여기다 해놓긴 했는데, 성모상을 그 성모상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그 어디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성당을 짓기로 결정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그 수도사들하고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모여서 지으면서, 건축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크 형식을 따라서 지었다고 하지만 이 종탑의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광동성에 팔각탑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식 그 불교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식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식하고 현지식들이 이제 현지의 이제 필리핀식이 이제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면부에 보면은 이 그 거대한 그 탑 비슷하게 이렇게 기둥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정면 부분입니다. 지금 보신 것은 이제 성당 내부 전경이고요. 요 전경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이는 제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대 양쪽에도 지금 여기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벽감들이 있으면서 성상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중앙에 모셔진 성상은 이제 그 성모상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켰던 성모상이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역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있는데 이 옷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시기나 계절에 따라서 다른 옷을 갈아입히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보시는 파오아이 성당은 역시 루손 섬의 북쪽에 일로코스 노르데 지방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성당인데요. 거대한 동탑이 이제 왼쪽에 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장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정말 불교적인 스투파 같은 게 올려져 있는 듯한 아주 특이한 건축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거대한 밀라노 성당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좀 옆에 벽들이 엄청나게 돌로 이제 두껍게 나오는 게 이제 특징인 이 성당은요. 1694년에 이제 건립을 해서 1710년에 완공을 했다고 하는 역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에 세워진 바로크 양식의 건물입니다. 위에 부분을 보면은 이제 스페인 교회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장식적인 구조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여기 보면은 돌을 갖다 거대하게 쌓으면서 이렇게 표면들에 원래는 이렇게 칠을 했었던 회칠을 해가지고 칠을 했었던 흔적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좀 손상이 많이 되고 있고요. 내부 이제 보시면은요. 네, 입구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서 14개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까 거대한 가벽들이 두껍게 이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가벽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서 2.5m나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111cm나 되어 있고요. 앞에서 아주 크고 넓적하게 보이는 정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좁고 긴 구조를 하면서 이제 되어 있는데 지붕 부분의 복원은 조금 별로 좋은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 구조는 뭐 지붕을 비롯해서 이 구조는 아직 보수가 좀 덜 됐다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상태는 아닌데요. 들어가는 양쪽에 이제 천사상이 있고요. 가운데 이제 앱스의 제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지붕이 지금 복원을 해야 되는데 아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정상은 아니죠. 네, 마지막으로 보시는 성당이 미야가오 성당입니다. 이 미야가오 성당은 파나이 섬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요. 파나이 섬에 일로 지역에 있는 성당인데요. 굉장히 장식적인 앞 건물, 그러니까 교회 앞 정벽이 이제 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무슨 요새처럼 거대하게 지어진 종탑 2개가 아주 독특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야가오 지역에 있는 이 미야가오 성당이라 부르는데 이 미야가오 성당은 기본적으로 산토 토마스 비아 누에바 성당이라고 해서요. 성 토마스를 위해서 바쳐진 성당입니다. 1797년에 이제 완공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역시 이제 앞부분 비슷하게 생기고 종탑 2개 양쪽 들어가는 게 다른데 종탑이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보시면은요. 내부는 오히려 이렇게 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도 역시 그렇게 잘 보존이 돼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성당 내부의 천정 모습입니다. 이 내부 천정들을 보시면은요, 아까 지금 보시는 미야가오 성당이나 좀 전에 보셨던 파오아이 성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뭐 도움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잘 보존이 돼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내부 구조가 잘 남아있는 것은 맨 처음에 보셨던 마닐라의 성당이 이제 잘 보존이 된 중요한 성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닐라의 성 어거스틴 성당이요. 이 필리핀의 경우에는 전 국민의 90% 가까이가 이제 이 가톨릭 신자들이기 때문에 성당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톨릭 종교 행사들이 1년에 내내 축제로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인제 그 성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적을 일으켰던 성상에 대한 그 민중들의 신앙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무슨 축제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을 중요한 성상을 갖고 와서 이렇게 행렬을 벌이는 그 행상의례들을 펼치는 게 이 지역의 아주 독특한 그 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건 마닐라 지역에서 인제 있었던 옛날에 그 성상을 가지고 나와서 그 행상의례를 보이는 장면들을 보시고 있는데요. 가톨릭의 성격에서 여러 가지 의례나 뭐 이런 점에서는 이렇게 현지 문화들하고 접속이 되면서 그 유럽 쪽의 정통 가톨릭 문화하고는 조금 변형된 동남아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는 게 필리핀 그 가톨릭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회 양식도 역시 바로크 양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요새화되고 두꺼운 벽면들을 보여주면서 팔각이나 사각의 독특한 그 구조물들이 이제 종탑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들은 이 지역의 그 필리핀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특징이라서요. 동남아시아 문화로 이렇게 변형이 된 유럽 문화가 전래돼서 동남아적으로 변형이 된 양상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이제 그 필리핀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계문화유산과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보셨는데요. 필리핀까지 하게 되면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강의는 이제 마치게 되고요. 마지막 3차 시에서는 세계 기록유산을 한 점 가지고 있는 동티마루를 보시고 세계유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 브루나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필리핀 문화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필리핀을 방문해 본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잘 알지는 못해서 강의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또 앞으로 그 기회가 닿으면 또 필리핀에 가셔서 이렇게 가톨릭 문화를 가톨릭 문화와 유럽 문화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필리핀을 보다 보시면 말라카도 다시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강의에서는 이제 하지 않지만 마카오 같은 그 지역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런 마카오 같은 데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좀 흥미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간단하게 필리핀의 세계유산에 대해서 역사와 세계문화유산 간단하게 이제 1차 시와 2차 시에서 그 살펴보았고요. 다음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는 동티모르와 브루나이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